아, 안녕하세요. 저 두각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이치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먼저 제가 오늘 어머니들께 뭔가 좀 유용한 정보를 좀 드리고자 해서 주제를 한번 정해봤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그 과목 자체가 수능에도 등장을 하고 내신에도 등장을 하는 과목들입니다. 그럼 이제 어머니께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당장에 3월에 들어갈 내신에 대비를 하는 방법과 그 내신에 대해서 준비를 한 것이 수능까지 연결되려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제가 좀 구분을 지어서 어머니들이 알면 좋은 정보들을 한번 담아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수능 수학이 있고 내신 수학이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그냥 수학이라고 알고 있겠지만 요거에 대해서 가장 큰 공통점하고 차이점부터 이야기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둘 다 시험을 시험지의 형태로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시험 보는 형태를 연습하는 게 중요하지 않지만 실제로 내신이나 수능이나 가까워졌을 때는 시험 보는 형태로 봐야 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말 그대로 보면은 4월 달에 있을 내신 시험들은 4월 초부터는 학교 시험지에 맞춘 연습들을 해서 실전 감각을 올려야 되는 거고 고3들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무슨 시험을 보냐면 파이널 모의고사라는 걸 봅니다. 그래서 둘 다 공통점은 이제 시험 보는 형태로서 나중에 연습을 하는 건데 그게 되기 전까지 해야 되는 것들을 선행학습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공통점이라는 것은 시험을 보는 방법들이 시험지의 형태로서 아이들이 나중에 연습을 해야 되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차이점이라는 것을 한번 봐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좀 써져 있는데 연습했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쪽 봐보면은 숙련도를 체크하는 것이 내신 수학입니다. 내신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사고력이나 수학적 감각보다는 여기 공부를 해봤는가 안 해봤는가를 반복해서 표현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거 연산 이렇게 하는 거래를 연습을 많이 한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수학적 감각이 좋은 친구들은 더 좋은 결과를 얻겠지만 단시간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이가 생각하는 연습이 아니라 표현을 해야 됩니다. 풀 수 있는가, 봐봤는가, 계산해 봤는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쌓여서 수능이라는 것은 생각을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건데 일단 어머니들께서 알고 있는 수학은 야 거기 논리력이 중요하대 사고력이 중요하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대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이 생각하는 능력은요 내신에서 추구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수능 수학에서 추구하는 능력입니다. 그럼 생각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하면 생각을 하기 위한 기반들이 탄탄하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바꿔서 봐보면 이제 어머니들께서 계시니까 제가 한번 요리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요리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칼질을 좀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요리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야 내가 한번 이런 걸 만들어 볼까 하면서 이제 창작을 하거나 새로운 요리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러려면 기반이 탄탄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능 수학에서 생각이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신 수학은요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뭘 더 많이 보냐면 숙련도를 더 많이 보는 겁니다. 해봤는가, 유형 연습을 해봤는가에 대한 에너지를 쓰면 내신에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신 수학이라고 돼 있는 걸 준비를 한 것은 뭘 숙련도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숙련도는 약간의 이제 차이점이 생길 수가 있는 건데 아이들이 뭘 연습을 해야 되냐면 계산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유형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계산 연습이 아니라 유형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번 듣고 나면 오래 걸리는 것들을 미리 연습하는 것으로 모양을 만들어놔야 숙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먼저 해본 아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건 그런 겁니다. 미리 봐본 아이들은 뭔가 그래프 같은 걸 먼저 봐요. 그럼 그 다음 시간까지 이게 숙련돼서 와야 되는데 선행학습을 했던 친구들은 이게 좀 오래 걸리니까 연습을 많이 해보는 거죠. 그래서 계산 위주로의 모양이 아니라 주어진 거에서 오래 걸리는 것들을 미리미리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뭐 이제 제가 뭐 예전에 김연아가 좀 잘 나갈 때 많이 들던 예인데 김연아가 와서 여기서 점프를 알려줘요. 뭐 2바퀴 돌고 내려오는 거 알려줍니다. 원리를 알려주겠죠. 흡수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선행학습을 하거나 내신 수학을 할 땐 숙련도라는 부분은 계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오래 걸리는 것을 미리 연습을 해야 시간 효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숙련도를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고
유형화된 연습을 하는 거지 계산 연습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 계속 듣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계산 연습을 많이 하면 안 돼요라는 얘기를 제가 진짜 많이 할 거예요. 매 챕터마다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서 그걸 강조하고 내용을 좀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신은 이쪽이라면 이제 수능 수학은 그거의 완결성으로서 세 단계가 다 완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수능은 내신과 좀 다르게 앞으로 한 2년 정도 준비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볼 건데 내신은 그게 아닙니다. 2개월, 3개월에서 그 결과를 보는 거라 딱 그 기간 동안 연습하라는 걸 해서 결과를 내는 거죠. 근데 수능은 2년 동안 이걸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정보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각 단원마다 있는 것들의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그것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이해를 하고 익숙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방향을 설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방향 설계하는 능력 자체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생각하는, 이해하는 뭐 이런 쪽으로 제가 말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 탄탄하게 되어 있고 그것들이 어느 방향에 쓰인지 알면서 연습을 하시면 이제 두 번째 단계 방향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그것에 대한 계산인데 계산은 사실상 이미 언제 완성이 된 거죠? 내신 수학할 때 이미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부분이 생각하는 능력을 물어보는 거고 내신에서 단원별로 2개월, 3개월로 잘 나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연습을 시키고 나면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3학년 되면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2학년 때 배웠던 과목이 3학년 때 똑같이 또 진행됩니다. 2학년 때는 내신이란 이름으로, 3학년 때는 수능이란 이름으로. 그럼 2학년 때는 뭘 중점적으로 하는 거냐? 숙련도와 유형 연습을 연습을 하는 거고 수능에서는 유형, 수능에 나오는 유형 연습과 이게 창의적으로 가면 어떤 문제들이 나올 것인가를 생각하는 연습을 중점적으로 시키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실제 시험 봐야 된다면 시험지 형태로서의 연습을 하는 거다. 이런 구조로 아마 수업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넘어와서 공부 목표 설정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선행을 하고 현행을 하고 모양을 볼 때 내신을 할 건지 수능을 할 건지 둘 다를 대비하는 방향인 건지 어느 쪽이 좀 더 유리한지 요즘에는 이제 내신으로 갈 거예요 수능으로 갈 거예요 뭐 둘 다 준비할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좀 나눠져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선행학습과 현행학습을 할 때 뭘 중점적으로 우리 아이가 연습을 해야 되는지 세 번째로는 수학 감각 연습을 해서 공부량에 맞춰서 우리 아이가 들어갈 반과 선생님하고 성향이 좀 맞네. 우리 아이는 이거 하면 효율이 있겠네. 하는 것들 고려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와서 이제 방금 했던 말들을 종합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하는 요소인데요. 많이 반복해봤는가를 물어보는 것과 유형 연습을 했는가를 물어보는 것. 요 두 개가 내신에서 준비하는 방향. 유형 연습과 생각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었는가? 이게 수능에서 제공하는 방향. 그렇게 갖다 모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와서 그러면 이제 목표입니다. 목표. 오늘의 목표죠. 선행학습에 대한 목표를 좀 이야기를 할 건데 방금 했던 세 가지 중에서 뭐부터 준비를 좀 해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숙련도예요. 근데 이 숙련도라는 말을 계속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얘는 계산과 다른 겁니다. 계산과 다르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계산이라는 부분은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머니들께서 구구단을 잊어버릴 일은 없죠. 근데 까먹을까봐 매일 다시 구구단을 연습을 하진 않죠. 한 달이 지나든 두 달이 지나든 1년이 지나든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요리를 충분히 해보셨던 어머니들은 분명히 칼질에 대해서 숙련도가 몇 번 안 했다고 엄청 떨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이 연습하는 수학 교재는요.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돼 있어서 5분 정도의 문제를 푸는 시간 중에 3분 정도가 생각이면 2분 정도가 계산이 복잡하게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럼 선행학습을 할 때 계산 연습을 하는 게 공부의 절반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자기가 공부를 한 4시간 정도 했어도 한 2시간 정도는 원래 할 수 있는 그 계산 연습들을 하는 겁니다. 계산 연습은 언제 하냐면 실전 감각을 올리기 위해서 4월 말에 시험이면 4월 초부터 시험지 형태로서 내가 계산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자. 그런 쪽의 모양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뭘 연습을 해야 되냐면 바로 익숙해지지 않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면 뭐 김연아가 점프를 알려줬는데 3바퀴 돌고 오는 요령을 알려줬어요. 그러면 그거는 계속 연습해야 늘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럼 선행학습이라고 한다면 수학 1이든 수학 2든 미리 해야지만 늘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프에 관련돼서 그래프 특징을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떠오르지 않는 매번 강조해서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먼저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책으로 진도를 나가요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연습시켜 줄 수 있는 걸로 수업이 구성됐는지 그런 것들을 봐주시면 아이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고력입니다. 이 사고력이라는 부분이 선행학습에서 중요한 게 고3 수업을 하게 되는 건 고2 때 연습이 끝나고 고3 때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똑같은 과목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똑같은 걸 하는데 더 어려워하고 있죠. 방향을 제시해주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연습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야지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 좀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말들일 거예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연습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이거구나 하고 연습한 것이 이해가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런 거죠. 수학적으로는 이제 이해하고 내용을 보지만 그것보다 제가 좀 약한 부분. 저는 운동을 좋아하지만 운동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배울 때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계속 반복하고 나중 보니까 아,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한 거구나. 뭐 이런 게 뒤늦게 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뭔가 반복 연습을 해요. 그럼 이거 왜 하는지는 몰라. 말해줘도 몰라요. 대신에 제시는 해줘야 됩니다. 이게 수능에서 이렇게 쓰일 수 있어. 이게 쓰일 수 있어.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보다가 수능 문제에 딱 접근했을 때 그때 했던 말이 떠오르면서 아, 이것 때문에 한 거구나. 이런 방향성 제시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가 이제 유형 연습이 되겠죠. 세 개를 한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방향을 먼저 제시. 숙련도를 올릴 수 있는 건 계산을 빼고 해야 된다. 계산 연습이 많아서 뭐 고난도 문제를 지금부터 푼다.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선행학습에서는 뭐를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것들의 단원별 목표를 잡아줘야 되는 것들을 먼저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선행에 대해서도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1년 이상 선행하는 과목들이 있고요. 직전 학기에 선행이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3월부터 들어가야 되는 것들을 1월 달에 방학 때부터 하는 것은 직전 학기 선행입니다. 그럼 1년 이상 선행도 있고 바로 결과를 내기 위한 선행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내용들을 봐보면은 1년 이상 선행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오래 걸리는 거. 뭐 그래프 별로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계산이 없는데 매일 반복해야 돼요. 그래야 좀 익숙해집니다. 계산 구구단 까먹지 않아요. 그게 많아서 문제 푸는데 그런 게 시간이 많이 걸려 있는 문제들을 연습하는 것보다 그래프를 반복 연습하는 게 훨씬 더 나중에는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직전 학기에 이미 이 숙련과 이해가 끝났으면 직전 학기에는 당연히 유형 연습을 해야 됩니다. 1월, 2월에 유형 연습을 하고 3월 달에 정리하고 4월 달에 시험 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행을 할 때도 이런 방향들을 좀 명확하게 잡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이제 학습할 때 뭐가 중요한지 한번 학습법의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 두 개 써져 있어요. 마차하고 기차 써져 있죠. 이렇게 보면 이제 코칭이라는 방법을 들어보셨죠? 그렇죠? 코칭, 그렇죠? 그다음에 트레이닝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우리 아이들에게 학습을 해서 갈 수 있을 건데 첫 번째 코칭은요. 말 그대로 아까 마차였고요. 우리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들을 제공하는 거. 들을 게 있고 배울 게 있어서 4시간 동안 강의를 딱 들었는데 저 선생님한테 이걸 내가 배웠어. 어떻게 써먹지? 이런 단계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럼 무슨 방법에 유리할 거냐면 당연히 생각하는 방법에 유리한 겁니다. 그러면 방금까지 말씀을 참 종합을 해보면 이거는 감각 좋은 친구가 좋다 이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시험 보는 형태를 연습하는 거예요. 숙련도와 유형이 탄탄하게 돼 있어서 지피를 본다면 70점, 80점이 탄탄하게 돼 있는 친구들이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풀지 생각하는 방법, 들을 게 있는 수업을 듣는다. 이게 코칭이라는 방법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와중에는 트레이닝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양을 봐보면 그냥 아이가 생각해서 나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이렇게 풀래가 아니라 이거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 연습해. 이해가 안 되면 일단 하고 나중에 이해하자. 뭐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교재가 시중 교재는 계산이 많이 돼 있고 그걸 종합적으로 테스트하는 목표로 모양이 만들어져 있으면 훈련을 시키는 프로그램 자체는 우리 아이가 가장 효율적으로 지금 시기에 필요한 거, 직전 학기에 필요한 거, 실제 시험에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이제 자체 교재라 부르며 강사들이 그것들을 만드는 것들의 역할을 하고 그게 능력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들을 게 있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 그래서 절대적으로는 이제 숙련도를 올릴 때는 트레이닝을 시키는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것들을 정리해서 제가 이제 결과를 냈던 친구를 하나를 갖다 넣었는데 이제 체계적으로 안정성을 갖추게 된 이게 후기예요. 이 친구는 저를 만나기 전까지 한 번도 1등급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저를 만난 첫 시험에서 학교에서 1등을 했어요. 1등. 1등이라는 걸 처음 해본 거예요. 본인도 되게 놀랐고 여전히 연락하고 있는 친구인데 저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우리 아이가 이 친구는 수학적 감각이 있었던 친구지만 근데 시험지로 보는 방법과 이런 체계성에 대한 것들에 훈련이 안 돼 있었는데 제가 준 것들의 자료를 따라가다 보니까 결과를 만들어낸 친구여서 하나 후기를 좀 한번 넣어봤고요. 그러면 어머니들께서 이제 설명회를 듣고 내용들을 봐보시면 뭘 보냐면 수업을 선택을 할 겁니다. 좋은 선생, 유명한 선생, 뭐 우리 아이에게 맞는 선생, 뭐 등급에 맞는 선생님이 뭐 이렇게 찾아서 갈 건데
수업을 할 땐 첫 번째는 강의와 교재와 관리로 돼 있는데 강의가 중요한 친구는 1등급 학생이에요. 그날 하루 동안 해서 하나 들을 게 있느냐라고 돼서 저런 발상이 좋다. 그러니까 강의가 좋다라고 돼 있는 것은 이제 상위권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 당연히 코칭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교재가 중요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4등급 이상인 친구들은요. 방향을 잘 제시해주면 그걸 점수화할 수가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교재, 선생님이 얼마나 연구를 해서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만들어냈는가, 이 트레이닝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관리라는 부분, 요즘에 관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을 건데 관리라는 부분이 중요한 친구들은 따로 있어요. 5등급 이하인 친구들은 당연히 조력자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도움을 주고 끝까지 할 수 있게 하고 뭐 재미를 좀 불어넣어주고 이런 것들에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클리닉 수업을 정말 많이 이렇게 쭉 놓고 제가 저랑 함께하는 연구실장님과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오는 친구들의 비중은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어느 위치냐에 따라서 봐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될 것 같은 것과 하나라도 배워야 될 것 같은 것과 클리닉에서 흥미를 북돋아 줘야 되는 것과 그것들의 방향에 맞춰서 이제 수업을 선택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러면 넘어와서 선행 수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방향성을 꼭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언제 쓰일 거니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거고 교재는 숙련도 말씀드렸지만 계산 연습이 돼 있는 문제는 빼고 아이가 기술적인 부분이 쌓일 수 있는 부분들로 모양을 만들면 좋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관리라는 것은 당연히 잘하고 있는지 클린 시스템 중요하겠죠. 제가 이제 교재와 수업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수업 준비했는지 좀 소개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저 예고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 말 자체는 제가 한 번의 수업을 이제 9회나 10회 완성을 할 때 첫날 5분에서 10분 정도는 5회, 6회에서 들어가야 되는 아주 간단한 그래프를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이 방향을 제시하고 그때 사용될 건데 연습해와. 그리고 그것들은 설명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반복 연습하면 늘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구구단을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 구구단 그냥 하면 늘죠, 그렇죠? 그냥 하면 늘 수 있는 부분들에 아주 간단한 수학적 원리가 들어가 있지 않고 해 오면은 도움이 될 거야. 그런 것들을 매번 5분에서 10분 정도 주고 그런 것들이 과제가 하루에 3개에서 5개 연습할 수 있는 것을 매번 과제에다 실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갖다 쓰고 나면 그 딱 됐을 때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좀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좀 구성을 해봤고 개념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교재 연구를 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강의를 듣는다고 하면 그 들은 걸 가지고 모든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해주는 식으로 수업을 준비해서 우리 아이가 필기를 하고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먼저 연습하고 언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 자기만의 개념서를 만들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것들 연습할 수 있는 워크북으로 아이들을 훈련을 시킨다. 저는 수업을 좀 이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요. 이런 단계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원리 한번 말씀드려보면 당연히 고3으로 먼저 출발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고3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이게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2학년 수업으로 넘어와서 저는 수능과 내신과 수능 수업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을 만들기까지 갖다 진행되는 부분들은 내신에서 준비해야 될 거, 방향성 제시하는 거, 뭘 연습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건지, 아이들이 계산을 하고 있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교재를 좀 만들어 왔다. 결과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뭐 매년 이제 전교 1등이 듣는 수업들이고요. 그 다음에 5등급이 1등급으로 변화하는 것들 일어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일반에서 86명과 40명 수업해서 서울대 40명을 갔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 중에 서울대 경영 수석 입학한 친구도 제 수업을 계속 2년 동안 들어왔고요.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이렇게 잘한다가 아니라 들을 게 있다와 그 다음에 이 방금 했던 트레이닝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 이걸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공부 잘하던 친구들은요. 다른 데 가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저를 선택을 해준 거예요. 들을 게 있다. 방향을 준비를 한다. 그 다음에 연습하면 안정적으로 점수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선택을 해준 거다라는 말씀을 좀 더 드려보고 싶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숫자들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2학년에서 3학년까지 가는 수업들 가장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에 진심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레이닝 하는 부분에 진심입니다. 문제를 보면요. 계산이 되게 많은 부분이 있었던 문제는 싹 다 빼고 우리 아이들이 선행을 할 때는 생각하는 걸로만 에너지를 쭉쭉 다 쓸 수 있게 그런 것들로만 교재를 충분히 구성을 하고 실제로 시험에 가까워지고 시험지 형태가 되면 그때서부터 계산이 돼서 계산 실수하지 않는 준비까지 시간 내에서 학교 시험지에 맞춰서 시험 보는 연습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수업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하고 클리닉하고 내용들이 있는데 클리닉적인 부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간단하게 제 수업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씀드리고 내려갈 수 있도록 할 건데, 저는 클리닉 수업 자체를 혼자 하고 있지 않고요. 여기 보면 수학과 출신 연구실장님이라고 적어놨어요. 저랑 5년째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학생들이 부족한 것들에 아니면 추가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그다음에 어머님들과의 상담을, 그리고 저랑 매번 회의를 하면서 소통을 합니다. 이번 수업에서 뭐 이것들이 아이들이 어려워했다. 그럼 다음 수업에 이걸 하거나, 아이들이 이걸 아직 복잡해한다. 그러면 이걸 좀 더 트레이닝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든다.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현장에서 제가 강의를 하지만 그런 피드백이 올 수 있는 건 클린 시간에 와서 이거 어려워요 하는 것들을 저한테 반영을 해주고 어머니들과 소통을 하고 저랑 회의를 개봉하고 있는 수학과 연구실장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5년째 저랑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교재가 어떤 구성이고 방향인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저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시험 들어갈 때라서 살짝 올려놓긴 했는데 오늘 목표는 이제 선행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였어요. 선행학습. 이거는 현행학습했을 때 시험을 내기 위해서 3월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저의 철학을 좀 담고 있는 걸 한번 올려본 거니까 바로 뒤로 넘어와서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수업 1월 달에 이제 예비 고2 학생들은 수학2 실력반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수학2에 대해서 언제 단원별로 가면서 계산 연습하는 게 아니라, 실력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죠. 저 실력은 계산 난이도가 실력이 아니라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실력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을 시키면서 익숙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프의 원리도 좀 설명을 많이 하고 계산적으로 어려운 것보다는 생각하는 방법에서 숙련시켜야 되는 것들로 수업을 구성을 해서 실력반이 됐고요. 그다음에 2월부터는 수학원 정규반으로 넘어갈 건데 수학원 정규반으로 넘어가는 것들도 역시 실력반으로서 운영이 됩니다. 1월 달에 어딘가에서나 수학원을 한번 봤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 와서 실력반에서 이제 시험 보는 방법들을 좀 연습을 해보자.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확률과 통계라는 수업 자체는요, 아이들이 2학년, 3학년 때 내신에서 쭉 가거나 모양들이 틈틈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신경 쓸 틈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확률과 통계 아이들 저 믿고 듣는 친구들 진짜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으로 체계적으로 8회 완성으로 좀 준비를 해놨는데, 요거는 그냥 겨울방학 때 주 1회씩 한 번이라도 1, 2월에 한 번 이렇게 들어놓기만 하면은 그걸 사용하는 것으로서 생각하는 방법들이 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원, 수학2는 반복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요 확률 같은 게는 생각하는 방법만 좀 정확하게 만들어놔도 나중에 활용하기에 좋을 거니까 내신 때 따로 듣는 것보다 8회 완성으로 수업 한번 들어놓고 필기해놓고 영상 좀 많이 보고 반복하고 문제 풀어보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어서 매년 확률과 통계는 단계가 없어요. 기본 실력반이라고 좀 되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연습하기 좋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넣는 걸로 최적화된 흐름으로 교재를 좀 준비해서 우리 애들에게 생각하는 방법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좀 압축해서 이제 선행에 대한 목표나 방향을 좀 제가 준비를 좀 해봤는데, 분명히 좀 짧은 시간 내에 제가 말도 좀 빠르게 좀 진행한 부분들도 있고 압축해서 정보를 넣다가 보니까 빠진 것도 있을 거고 놓친 것도 있을 거예요. 이쪽에 연구실 번호 있고요. 카톡을 들어가 보면 이제 제가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 거 모양을 봤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저는 강의라는 것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강의를 되게 잘한다는 사람은 이제 쇼맨십이 있는 선생님들이 좀 계시거든요. 멋있게 수업하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한. 저는 그런 쪽보다는 우리 아이가 하나하나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트레이닝에 정말 진심으로 준비를 합니다. 시기별로 필요한 것들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께서 믿고 맡겨주신다면 결과로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